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뉴욕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1% 가까이 상승했고 나스닥은 1% 넘게, S&P 500 지수도 역시 1% 넘게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부채 한도 협상이 일단은 합의될 조짐이 보인다. 디폴트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조금 더 막판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은 안정되는 양상입니다. 우리와는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은 완만하게 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고요. 자, 이외에도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제유가가 2.5%가량 하락했고요. 천연가스의 가격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10%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유럽과 아시아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도 천연가스의 가격을 내려가게 했고요. 시장도 조금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과 부동산 업종, 기술주가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1% 넘게 하락했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모더나 백신 관련 종목이 오늘 좋지 않은 양상, 이외에도 소재 섹터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종목별로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주들이 오늘 반등세를 완만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역시 함께 동반 상승했고요. 칩 관련 종목들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구글이 1% 넘게 상승, 페이스북은 최근에 좋지 않은 악재들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일단은 반등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존도 1.27%, 테슬라도 0.28%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반면에 1.8%, 엑손모빌이 하락했고 쉐브론도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국제유가의 하락에 역시 국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 오늘 9%나 넘게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백신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하나씩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미국 시장을 특히 압박해오고 있던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조금 진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일단은 단기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매코넬 상원의 원내대표가 미국인들을 민주당이 만들어낸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당이 긴급 부채 한도 연장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허용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디폴트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임시 부채 한도 확대에 관련해서 온건한 발언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응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압박이 어느 정도 공화당에 좀 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부채 한도를 단기 유예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공화당 측의 의견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안에 결국에는 대면으로 만나진 않겠지만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 정부가 올 연말 이전에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오늘이었습니다. 스위스 쥐리히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의 논의 중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역시 논의했다라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였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당초 계획으로는 10월 말에 이탈리아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아마 정상회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탈리아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대면 정상회담이 불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쨌든 타협점을 좀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원과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정상회담은 화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 중국 쪽에 역시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 홍콩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압박하는 회의에 논의 주제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 상태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경제 지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56만 8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괜찮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42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이것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ADP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노동 통계국의 자료와 굉장히 괴리가 나타나면서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부호로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고용 지표는 연준이 더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긍정적인 ADP 민간 부분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 급부적으로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4천 달러, 5만 5천 달러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7.7%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5만 5천 달러를 오늘 주 새벽에 다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개월 내 최고점을 기록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최근에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갠슬러 위원장이 중국과 달리 미국은 암호화폐를 제재할 의지가 없다, 제재할 그런 의향이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도 역시 함께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도 역시 10월 초에 이야기를 했죠. 암호화폐 금지 계획이 없다라는 식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의 상승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디지털 안전자산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최근의 추세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종목들 확인해봐야 되겠죠.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하게 움직였는지 최훈 캐스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은 상승한 종목 2가지 그리고 하락한 종목 4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암호화폐가 5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11월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25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장중한 때는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8억 2,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이 서학개미들이 뉴욕 증시 전체에서 18번째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종가에서는 1.5% 넘게 상승하면서 2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입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은 2022년 4월까지 가지고 있는 선박을 모두 다 운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까지는 75%의 선박의 운항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지안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은 이 상황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 주가보다 6% 낮은 이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0.6% 넘게 하락하면서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거의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을 했지만 EPS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0.5%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21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게이트입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 저장 장치 업체인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 목표 주가를 118달러 선에서 88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주가가 5% 넘게 빠졌고요. 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간밤에 IR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 GM 측에서는 2030년까지 연 매출을 2배 이상 늘려서 테슬라를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 이익 마진을 12에서 14%까지 높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0.7% 넘게 빠지면서 5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 일단 고용 호조에도 장의 초반에는 상당히 대규모로 좀 매도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에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현재 3대 지표 모두 반등 성공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제 유동성의 힘이 역시 아직까지는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다시금 그 장기 이평선을 받치면서 바닥을 다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라든가 EIA 원유 재고 상승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 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잠시 숨통을 좀 튑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채 상환 한도, 쉽게 얘기해서 경제 외에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이런 그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 상원이 그 공화당 측에서 그 단기적인 부채 상환 한도를 유예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안을 이제 민주당에 제시함에 따라서 현재 이 부채 상환 투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역시 잠시 쉴 틈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찬스이긴 한데 현재 오히려 환율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는 관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계속해가지고서는 무역 분쟁이 일어나려는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지난 6일에 그 미중 양측에서 실무진들이 이 회담을 비밀리에 가진 후 연말까지 해서 미중 양측의 그 정상회담을 연말 중에 개최할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됨에 따라서 현재 미중 무역에 대한 무역 합의의 중간 점검이 이제 곧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또 다시 한번 증시가 어떻게 될지
잠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중 간에 나타나는 각종 악재들에서는 잠시 이제 벗어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잠시 동안은 이제 안정이 되어서 하락세가 이제 멎을 것으로는 하락세가 일단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수급의 약세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그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너무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저도 시장을 보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도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우리 시장 자, 최근에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이제 악재가 우리가 이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뭉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걸 소화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이제 장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빨간 장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오늘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이제 어저께도 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정치적 불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맥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허용하겠다. 뭐 이러면 예산 조정권 쓰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 뭐 한도라든가 이런 거 뭐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뭐 삭감 내용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18일을 지금 이제 제네 옐런이 마지막 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요 미국 장을 한번 그래프를 여러분 뭐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요 재미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예, 네. 차트 보시면 9시 10시까지 뭐 계속 진짜로 3,380 밑, 33,800 밑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네, 안 좋게 시작했습니다. 안 좋게 시작해서 오늘 진짜 이건 뭐 굉장히 큰 조정장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나온 소식이 뭐냐면 정상회담 한다. 그다음에 부채 한도에 대한 한도. 유예에 대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갑자기 34,000선을 넘어가는 게 2시 반부터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알턴리가 빠진 거예요. 정치적 불안정이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쭉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이러면 이것은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판을 만들어주고 환율도 지금 뭐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우호적으로 좀 높은 상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등 봅니다. 반등이 되면서 그 대신 이제 굉장히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전체를 끌는 것보다 종목별로 좀 많은 수가 갈 것인데요. 현재 지금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20년 그러니까요. 불증시를 했는데 30.8%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초만 해도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실 상승률이 15%예요. 네. 그거 다 반납하고 이제 전체로 보면 0.6%로 지금 쪼그라드는 상태인데 일본이 모두 얘기하는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가 지금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럼 뭐 개인들이 이런 지금 하락장을 지금 처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일 거래 금액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2조 됐거든요. 좀 11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보다 어제 적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 매수 같은 건 작년도에 63조 정도 됐는데 순매수가 올해는 숫자는 좋아요. 전반기 상반기에 이게 72조까지 올라갔던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정체되는 부분들로 지금 굉장히 압축적으로 9월, 10월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굉장히 낙관론과 비관론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동학개미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느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살살 풀려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올 때 몇 가지 지금 악재들을 얘기하는데 중국 문제들은 진짜 질서 있는 파산의 헝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전력난 그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지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로 미국에서 염려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요. 유가가 지금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들이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를 좀 공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것도 지금 7% 이상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갖고 갔던 부분들이 완화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삼박자가 오늘은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오늘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로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진들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의 여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고문님께서는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좀 오늘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커플링 될 수 있을지 한번 흐름은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셀럽은 말했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전 세계 경제계를 들썩이게 하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볼 텐데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같은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자, 러시아는 에너지 크런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요. 우크라이나와 유럽 같은 곳에 이 가스 서플라이스, 가스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surging prices, 치솟는 가격을 안정시킬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동안 천연가스 부족의 원인으로 이 러시아의 제한적인 공급이 손꼽혔었는데 이 같은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어제 선물 가격이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 변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문님께 정확하게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푸틴 대통령이 또 갑작스럽게 이 천연가스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한번 출렁이게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잘 갔는데 오늘 또 이거 변동성이 심하겠는데요. 근데 푸틴 대통령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선의적으로 세계적인 지금 수혜를 베풀듯이. 이것이 그러면 과연 꿍꿍이 속이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좀 소개를 드리면 네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천연가스 값이 6배가 올랐고요. 그렇죠. 6배 오르는 과정에서는 북해의 바람 양이 20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지금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로 몰렸고요. 네. 근데 천연가스는 누가 지금 이것을 갖고서 쟁탈전을 벌였냐면 유럽과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기네 화석연료를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지금 쓰는 분에서 유럽과 중국의 쟁탈전이 있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이 시진핑 손을 잡아줬었거든요. 그것을 풀어서 지금 유럽에다 이제 갖다 준다 그랬는데 유럽의 지금 전력 생산량의 순위를 보면 1위가 원자력이고요. 2위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옮겨 탄 게 유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화됨으로 해서 요새 이제 새로운 조어가 나왔는데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안 쓰는 부분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이것이 감소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중심이 되는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이 노동자들의
임금의 상승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이런 데 지금 데모가 크게 일어났어요. 이거 뭐 이렇게 쭉 가스값 올라가고 전기값 올라가는데 그러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등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제 세팅이 돼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면요. 유럽과 중국의 천연가스 쟁탈전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8% 정도의 전체 물량의 8%를 수입을 했는데 네네. 그걸 지금 20%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푸틴의 속내는 유럽과 중국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는 꿍꿍이 속셈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정상회담들이 여러 차례 지금 연말까지 잡혀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푸틴이 어떠한 이 전략과 지략을 필지 자락을 깔아놓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뭐 러시아는 뭐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지들을 푸틴 대통령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이 천연가스 공급을 늘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천연가스 선물이 10%가량 급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지 강민정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월장의 변동성이 심한 것은 시장이 바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CNBC 짐 크레이머의 의견입니다. 그는 이 같은 하락장에서 기술주에 집중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CNBC 매드머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인 빵 주가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the raw material cost, 원재료 비용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각종 원자재들의 이 공급 부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들이 이 기술주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새로운 진입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역시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역시 뭐 네. 기술주들에 대한 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짐 크레이머 이제 방송을 쭉 보시면요. 7월부터 하나의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불황기가 온다는 거를 전제로 두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크레이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불황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을 7월부터 계속 얘기를 시청자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그 일맥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황기에 매수해야 될 3가지 종목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어쨌든 반등한 주식.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뭐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불확실한 장에서 올라간 것. 그것이 뭐냐면 아마존과 애플이다 이거죠. 아마존, 애플. 네, 그래서 기술주를 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후퇴 압박이 받고 있는 주식. 이것은 뭐 정유나 이런 화학적으로 그래서 대번 에너지를 이것도 예를 들었고요. 근데 추천은 받았지만 나쁜 변수로 랠리에 실패한 주식들 이거를 사라. 이게 3가지를 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보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불황기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느냐에 대한 이 뭐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거기에 첫 번째에 걸린 거죠. 어쨌든 반등한 주식이다. 기술주는 이런 불황기라든가 변곡점을 지나는 시간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입증이 됐다. 이거 사라. 바닥은 지금 다져졌다. 뭐 이런 내용들을 네. 짐 크레이머가 계속 7월부터 아주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레이머가 이런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3가지 분류로 나눠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업계의 셀럽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영향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말말 살펴보시죠. 자, 장기 보유자들, long-term holders들이 아주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봅니다.
자, 아무도 paying attention, 관심을 두지 않는 bear cycles, 약세 사이클에서 이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읍니다. 축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floor, 바닥을,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엔 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시 55,000달러대까지 왔네요. 뭐 ETF의 이제 뭐 승인이 출시, 네네. 코앞에 있고요. 지금 링코가 얘기한 얘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장기 보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관입니다. 기관. 지금 콜드 스토리지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지갑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거래소 잔액이 줄어듭니다. 거래소 잔액이 줄어들 때마다 비트코인 값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애둘러서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 보유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들어오시고요. ETF 이제 곧 승인 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링코가 애둘러서 말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모멘텀들 기관의 이 장기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55,000달러대까지 왔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6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6,20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자, 암호화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최영호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후성의 대안주 2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 자, 후성 어제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두 분의 의견, 전문가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 분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후성인데 이 전력난 때문에 생산 부족에 우려가 있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과연 후성 오늘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좀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눌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후성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참 멀미나게 흔들리면서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성은 좋은 시세를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연달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성에 대해서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이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던 그러니까요. 종목이 후성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후성은 저희가 다 잘 알다시피 뭐 냉매가스부터 에어컨 쪽에 많이 들어가죠.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해질 소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전해액에 들어가는데 가장 또 필요한 재료가 전해질이죠. 그래서 네. 지금 잘 알려진 게 LiPF6 뭐 이거는 길지만은 다들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주가가 부각을 받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다라는 쪽에서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나왔던 흐름들이 중국에서 이 전해질 생산이 좀 어떻게 보면 전력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업체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일본 업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후성이 상대적인 수혜일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중국 공장 쪽에서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생산분과 일본 업체들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수혜가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한 가운데도 주가의 탄력을 보여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차익 매물과 아니면 더 간다는 관점들이 공존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일단 단기 고점을 만들고 좀 흔들리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실적의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보다는 월등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여주는 시가총액 2조 원대 가까운 모습들이 부담이 되겠죠.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아닌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이런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2차 전지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성장률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년 영업이익은 1,000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현실화됐었을 때 시총 2조가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성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화는 더 기대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인데, 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부담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과대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세의 연장성, 특히 추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후성에 대해서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주셨습니다. 뭐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평가돼 있어 보이지만 이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또 높은 밸류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후성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추세적으로 좀 멈출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후성 같은 경우에 전해액 관련돼서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상황은 좀 다르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뭐 상반기 실적이 뭐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이 한 1,400억 정도로 한 1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한 25배 정도 늘어난 이제 66억을 기록을 했는데 순이익은 20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적자는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이제 올랐었던 게 이제 중국 전력난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 지금 그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전력난 관련돼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수성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생산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조금 더 중국 내에서 전력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중국 생산량이 국내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뭐 한 60% 넘게가 이제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실적도 그거에 맞춰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일단 뭐 단가가 올라가서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은 중국 쪽에서의 생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전력난 때문에 뭐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곳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오늘은 주셨는데, 오늘 후성
과연 어떻게 좀 움직일지. 어제도 사실 초반에는 후성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1% 내로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그 시세를 오늘 다시 한번 분출을 할지 아니면 어제 상승분을 반납할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이 대안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성 말고 또 어떤 대안주를 선택하면 또 좋은 투자 대안이 될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후성처럼 결국에 2차 전지 전액의 부각을 받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대안주로 뭐가 좋을까요?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한 분은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첨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전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솔브레인과 첨보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대안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역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액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솔브레인 홀딩스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일단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재부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솔브레인 지주사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업 부분도 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와 나머지 사업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있는데 사업 부분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의 지금 지분을 한 31%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한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시총이 8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상장사이다 보니까 할인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주사 개념적으로 봤을 때 비싸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사업 부문 쪽을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OLED 글라스 스크라이빙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튼 마크하는 거죠. 예, 그쪽과 함께 2차 전지는 전액 그리고 또 반도체는 프로브 카드를 하는 사업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액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말레이시아, 미국, 헝가리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해외 법인이고요. 지분을 다 100%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실적은 할인을 받을 게 없죠. 그대로 예,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를 전혀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종 치고는 주가가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상반기 매출이 1,900억이 넘었는데 작년 한 해 수준의 82%입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하반기 실적까지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데 이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2차 전지 전액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벌써 365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18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을 상반기에 보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 적어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6, 700억은 나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시총 8천억대는 2차 전지 소재 업종 치고는 쌉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숨겨져 있는 저평가 전액 관련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 확인해 볼까요? 첨보입니다. 첨보. 네. 대표적인 전해질 관련된 네.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고 있는 거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질 그다음에 전해액 첨가액 관련돼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LCD 시가객하고 이제 OLED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CD 시가객은 세계 점유율 1위니까요. 상당히 상당한 그 경쟁력 갖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부분도 전해질 관련돼서 상당한 이제 그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보다 한 매출은 52% 증가를 해서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1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판매량이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2차 전지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액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성능 이제 전해질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LiPF6 관련돼서 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버전인 LiPSI 관련돼서 지금 뭐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단 그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그 생산 그 시설을 상당히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00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2,560톤이었는데요. 2021년도엔 4,000톤, 그다음에 26년도엔 27,000톤으로 이제 확장을 할 그럴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된 뭐 매출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FP6가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고품질 전해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같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해계 가격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 첨가제를 통해서 보다 더 배터리 전액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완성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향후에 이런 이제 고성능화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첨보를 임순재 대표님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시세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첨보는 결국에는 차세대 배터리인 차세대 전해액이 필요하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하나씩 사이좋게 이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차트를 비교해 보니까 두 종목은 또 차트의 상황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은 솔브레인 홀딩스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눌려 있네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네, 뭔가 올라갈 듯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눌려있는 네. 자리인데요. 아마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부터 한번 재평가를 시도하다가 눌려있는데 아직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중기 지지권 쪽에서 한 37,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해결돼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일단 42,000원대보다 한 45,000원대 정도까지 보시면서 추가적인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된다라고 하는 가격이 약 한 35,000원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부분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추가적인 어떤 매물 압박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어제 시장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제 꿋꿋하게 버텨줬습니다. 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첨보의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해볼까요? 첨보는 최근에 시세를 많이 보여줬다가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9월달 중순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뭐 매수권 내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정을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네. 좀 낮게 뭐 저쯤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뭐 메리트는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목표 가격이 이제 전 고점이 29만 4천 원인데요. 뭐 30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목표가는 30만 원을 잡고요. 손절 가격은 뭐 전에 그 올라오기 전에 옆으로 이제 기었을 때 가격이 이제 21만 원이 저점을 형성을 했으니까요. 21만 원을 하회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전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후성을 확인을 해봤고 이것에 대한 솔브레인 홀딩스 첨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이 세 종목의 흐름 잘 시청자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이제 오늘 시장이 중요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대혼란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세요? 네,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주가가 그러니까 하염없이 쭉쭉 빠집니다. 밀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악재를 반영하는 부분들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이 꼬인 부분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신용이나 뭐 CFT 계좌, 뭐 스탁론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가장 취약하다는 점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에 상관없이 추가로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빠르게 밀리게 되면 오히려 올라오는데도 더 빠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추가 하락은 잘 어떻게 보면 팔지 말고 오히려 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쪽으로 어렵지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수급도 꼬여 있고 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실타래가 풀어지는지 좀 봐야 되겠고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것보다 이제 부정적인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관련된 이슈가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10시 반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지금 빠졌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중국 시장에 관련된 이슈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옆으로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정 장세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소개받았고 시장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